표현주의. 표현주의도 역시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서양 사회에 성행했던 미술 사조를 말합니다. 특히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사이에 독일을 중심으로 오스트리아, 프랑스, 러시아 등에서 활발하게 퍼져 있었죠. 표현주의 화가들은 선과 색을 자유롭게 사용하며 두려움과 기괴한 감정 등을 단순하고 강렬한 방법으로 표현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대상을 묘사하지 않았고 주관적이고 자유로운 표현법을 중시했습니다. 이 화가들은 인상주의조차도 자연을 정형화하여 표현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들은 신인상주의나 야수파 등의 새로운 미술 흐름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거칠고 대담한 표현을 추구하여 시각적인 효과를 내도록 했습니다. 이 화가들이 그린 작품의 주제는 현대를 살아가며 겪게 되는 불안과 좌절, 혐오 등의 불쾌한 감정이었습니다. 독일을 중심으로 퍼져나간 표현주의는 독일 미술을 활발하게 했습니다. 독일의 표현주의는 오스트리아로 넘어가 오스카 코코슈카와 에곤 슐레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프랑스에는 조르주 루오에게 영향을 주어 그들만의 새로운 미술 세계를 만들어내는 데 힘을 줬습니다. 표현주의는 사실주의를 받아들여 더 날카롭게 사회를 비판하는 미술 양식으로 발전했습니다. 이러한 미술의 사조는 추상 표현주의 또는 신표현주의 등으로 불리기도 했죠. 이러한 영향으로 20세기에 발생하는 미술운동들은 표현주의의 형식을 띠게 됩니다. 표현주의는 미술을 넘어 문학이나 희곡, 음악 등에도 나타납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난해한 표현 방법 때문에 곧 쇠퇴했습니다. 당시 사회가 점차 안정되면서 정치적이나 사회적인 비판도 시들해지기 시작한 것도 그러한 쇠퇴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회의 흐름은 표현주의를 더 빠르게 쇠퇴하도록 했습니다. 1933년에 나치 정권이 독일에 들어서면서는 표현주의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나치는 표현주의 예술을 퇴폐적이라고 하여 금지하였죠. 결국 그 많은 표현주의 예술가들은 미국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표현주의의 대표 화가로는 뭉크를 들 수 있습니다. 뭉크는 1863년에 태어나 1944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뭉크는 절규라는 작품으로 현재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죠. 이 그림은 전 세계 어떤 매체에서든 쓰이면서 뭉크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도 그림만으로 아 소리가 나올 정도가 되었습니다. 뭉크가 이 그림을 그렸을 당시는 어땠을까요? 현재 이 그림의 명성과 다르게 다른 19세기의 많은 화가처럼 그도 어려운 시절을 보내지는 않았을까요? 뭉크는 1863년에 노르웨이의 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5남매 중 둘째였는데 위로 누나가 있었고 아래로 3명의 동생이 있었습니다. 불행하게도 뭉크는 어렸을 때 어머니를 잃었어요. 그리고 누나도 결핵으로 사망했죠. 게다가 아버지도 우울증에 걸려서 1889년 어머니와 누나를 이어서 저 세상으로 갑니다. 동생들도 정신병에 시달리다가 어린 나이에 사망했습니다. 뭉크마저도 조울증과 고질병으로 평생을 고생했다고 하니 그가 그린 절규가 어떻게 탄생하게 된 건지 이해가 가죠. 뭉크의 아버지는 아들이 기술을 배우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건강이 좋지 않아 공부를 포기했고 건강이 조금 안정된 후에는 미술학교에 입학해 미술을 공부했습니다. 처음 미술을 공부할 때는 사실주의와 인상주의의 영향을 받았죠. 1883년에는 첫 전시회를 열었는데 엄청난 혹평을 듣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이에 분노하여 아들의 작품을 모두 불태워버렸죠.
그 후 1885년 파리를 여행하다가 고흐와 고갱의 작품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뭉크는 예술적인 방향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1889년에는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엄청난 마음의 고통을 느꼈습니다. 돈도 다 떨어져서 오슬로로 돌아와야 했죠. 다시 정신을 차리고 3년 후에 베를린에서 전시회를 열었는데 당시 사회상에는 지나치게 파격적인 작품들이어서 독일 사회에 받아들여지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뭉크 스캔들이라 불리며 하나의 사건까지 되고 말았죠. 하지만 덕분에 뭉크는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1893년부터는 삶의 프리즈를 연이어 제작했습니다. 이 연작에 그 유명한 절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909년에는 고국인 노르웨이에서도 전시회를 열었는데 성공적이었습니다. 이제 고국에서도 인정받았으므로 오슬로로 돌아와 작품 활동에 전념했습니다. 그리고 1933년에 노르웨이 정부에서 성 올라브 대십자 훈장을 받았고 1934년에는 프랑스 정부에서 레종 도네르 훈장을 뭉크의 가슴에 달아주었습니다. 그런데 나치가 독일을 장악하면서 독일에서는 그의 작품을 퇴폐적인 예술로 치부하며 작품 대부분을 폐기했습니다. 이런 불행을 뒤로하고 뭉크는 1944년 쓸쓸하게 저 세상으로 갔습니다. 사망 후 1963년 뭉크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노르웨이의 오슬로에 박물관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노르웨이의 지폐에는 그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그가 예술계에 끼친 영향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에드바드 뭉크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다빈치가 인체를 해부했듯이 나는 영혼을 해부하려고 한다.